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국민의힘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로 임명된 유상범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데 감사드리며 또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치가 흔들리고 민생이 위태로운 지금 야당의 행정부 견제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독주할 때 오직 야당만이 이를 견제하고 국민께 그 실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 이후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까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산, 국회 운영이라는 핵심 권한을 민주당이 독점해 국회를 사유하고 입법 독재를 1년 동안 자행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어제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과 원구성 및 본회의 개최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교체 불가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말로는 협치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실제 협상에서는 협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 상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내용물은 빈 선물 상자인 것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야당 시절엔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적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17대 이후 다수당과 제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누어 가진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핵심 권한을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선배들의 의회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한 노고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이후 21대 전반기 1년차 민주당이 상임위 좌석을 독식한 경우를 제외하고 22대 국회에서처럼 국회의장, 법사위, 운영위, 애결위를 한 정당이 독점한 예는 없습니다. 18대 때는 83석에 불과한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주었던 소수 정당의 존중,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고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부응한다면 다수에 의한 독재가 자행되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집니다. 민주당은 3대 상임위원장 싹쓸이 입장을 철회하고 협상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에 내정된 김은혜 의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확실하게 비판을 해 나가겠습니다.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 이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합니다. 이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 하는, 그러나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10%를 할인해주는 지역화폐와 같은 현금성 지원은 효용이 낮습니다. 실제로 지역화폐 발행 부대 비용만 해도 전체 발행액의 10%에 달해서 1조 원을 발행하면 1천억 원 가량이 소모가 됩니다. 여기에 현금깡 단속하고 추가 관리 비용까지 나라 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금성 지원은 정부 투자에 비해서 재정 승수가 3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만 13조 2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원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위 소득층에까지 현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정작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층 지원은 1조 5천억 원, 전체 11% 남짓에 그칩니다. 무늬만 선별적 복지이지 약자 역차별입니다. 또한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만성 채무자 빚 탕감은 이미 워크아웃 등 법적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일괄 탕감을 실시한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을 제대로 선별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더해지는 공정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만 20조 원 규모입니다. 이는 물가를 자극하고 시중 금리를 높여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부채 1,300조 원을 넘어서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50%에 가까워집니다. 이는 정부가 세운 재정 준칙의 경계선입니다. 아울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상승으로 국가 신용 등급 하락까지 우려가 됩니다. 이 같은 비효율과 불공정의 대가를 우리 청년들이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무책임하고 위태로운 재정 그리고 추경 정책은 재검토돼야 합니다.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경제 정책이란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돈을 벌게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